경고합니다. 당신의 신장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즙실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다고 믿었던 채소들이 사실은 당신의 콩팥을 박살낼 수 있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단, 하룻밤 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이 뿌리 채소들에 대해 의사들이 왜 선뜻 말해주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A클래스 시녀입니다. 오늘은 시녀 건강의 핵심이자 우리 몸의 정수기, 바로 콩팥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뿌리 채소들은 특정 조건에서 콩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나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진실을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의사들이 미처 말해주지 못했던 정보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콩팥 건강에 뜻밖의 위협이 될 수 있는 7가지 뿌리 채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저건 내가 매일 먹는 건데 라고 놀라실 수도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라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하지만 감자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과도한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근육 약화, 신장 구동맥 등 생명을 위협하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시녀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달콤하고 맛있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역시 감자와 마찬가지로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찐 고구마나 군고구마는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칼륨 농도가 더욱 높아지기 쉽죠. 나는 건강하게 고구마만 먹는데 왜 자꾸 피곤하지? 라고 느끼셨다면 혹시 과도한 칼륨 섭취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고구마 섭취량을 조절하고 조업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원한 국물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무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무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무청이나 무말랭이처럼 말린 형태로 섭취할 경우 수분이 줄어들어 칼륨 농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아삭한 식감과 독특한 향이 매력적인 우엉입니다. 우엉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칼륨뿐만 아니라 인 함량도 높은 뿌리 채소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인을 적절히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인이 체내에 쌓여 뼈 건강을 해치고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연근입니다. 연근 역시 우엉과 마찬가지로 칼륨과 인 함량이 높은 뿌리 채소입니다. 특히 연근조림처럼 양념과 함께 조리되는 경우가 많아 나트륨 섭취까지 높아지기 쉽습니다. 나트륨은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요소이므로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연근 섭취 시 칼륨, 인, 그리고 나트륨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독특한 맛과 향의 토란입니다. 토란은 끈적이는 성분인 유신이 이 보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칼륨과 함께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결석 경력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토란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생토란의 독성 때문에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시죠? 마지막 7번째는 눈 건강의 대명사 당근입니다.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시력 보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 역시 옥살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과도한 비타민 A 섭취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간과 콩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간과 콩팥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소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뿌리 채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마 의사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기준으로 조언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채소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모든 환자에게 일일이 이 채소는 먹지 마세요 하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음식 섭취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신장 질환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이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진정한 건강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 채소들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먹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이 없다면 적당량을 드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미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신장 건강을 위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섭취물은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 신장 질환자는 수분 섭취량도 조절해야 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저염식 실천입니다. 나트륨은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공식품과 외식을 줄이고 싱겁게 드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으니 정기적인 검진으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되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다고 믿었던 뿌리 채소들이 특정 조건에서 콩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들이 왜 이런 미묘한 진실을 자세히 말해주지 못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먹지 마라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알고 현명하게 먹자는 것입니다. 지식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이제는 제대로 알고 지켜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